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막히는 실제 출퇴근길을 주행하면서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저는 쉐보레의 CUV 크로스오버 장르인 트랙스를 타고 있습니다. 트랙스는 2세대가 한국 시장에 23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그 이후로 세 번째 연식 변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시가 되고 24.5년식이 있었고 25년식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26년식 이렇게 세 번째 연식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쯤에 사실 요 26년형의 트랙스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미드나잇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RS 트림 기반으로 블랙 특화 트림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외장 뿐만이 아니라 전용 바니쉬 들어가고 그냥 내외장 전면부에 다 블랙 컬러가 들어가는 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정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한정으로 출시가 된 거기 때문에 뭐 빠르게 소진이 되었겠죠.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액티브 트림입니다. 트랙스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LS, 레드라인, 액티브, RS 이렇게 네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26년식의 액티브 트림의 트랙스는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그래서 26년형으로 오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이냐.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액티브 트림이라서 전용 외장 컬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카치노 베이지라고 해가지고 약간 베이지 느낌이 나면서 살짝 그레이 느낌이 나면서 화이트 같으면서 그 오묘한 그 말티즈 있잖아요. 강아지 말티즈가 좀 안 씻으면 꼬링꼬링한 그런 색깔? 그런 색깔하고 비슷한 외장 컬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컬러인 모카치노 베이지를 포함해서 외장 컬러는 액티브 트림 기준으로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또 제가 몇 달 전에 시승했었던 RS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외장 컬러가 5가지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무슨 레드였더라? 그게 칠리 페퍼 레드 컬러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밍도 바뀌었지만 컬러도 약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온스타 서비스, 쉐보레 오너분들은 아실 거예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껐다 켰다, 시동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잠금 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차량에 대한 정보들을 핸드폰으로 제어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온스타 서비스가 OTA가 무선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연식 변경 차량인데 도어 트림과 언더바디에 조금 이제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가지고 안전성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보통의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풀체인지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신형이네 라고 느낄 만한 요소는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식 변경 차량을 내놓을 때는 그냥 가격만 오른다 라든지 아니면 패키징이 조금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규 트림 아니면은 신규 컬러 그 정도가 도입이 됩니다. 근데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는 연식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존 2025년식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39만 원이 인상? 아니요,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차는 뭐다? 오늘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 계속 시간이 갈수록 차량은 뭐 변경된 것도 별로 없는데 계속 비싸집니다. 근데 트랙스 같은 경우는 연식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다운이 되었어요. 조금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26년형의 트랙스는 2,155만 원부터 시작이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2,700만 원대입니다. 중고차 아니고 신차예요. 신차 가격입니다. 사실 요즘 신차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며칠 전에 셀토스 풀체인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도 이제 2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디자인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 옵션 같은 경우도 진짜 위급을 상회할 정도로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워크인 디바이스 있고, 막 윈드실드 타입 HUD 있고, 주행 보조 기능도 HDA2 들어가 있어서 막 차로 변경까지 알아서 막 지절로 해주고, 옵션은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위급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다? 비싸졌다. 그래서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2,400만 원대긴 한데 그건 이제 기본 트림이거든요. 바로 윗등급이 프레스티지 트림이 있는데 걔가 2,800만 원이에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액티브가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토스는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하고 비교했을 때
어마무시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세히 옵션표를 보면은 쉐보레 차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현대기아 차량하고 비교하면은 옵션이 살짝은 부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약간 옵션충이긴 하거든요. 옵션 포기할 수가 없죠. 솔직히 옵션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그러한 편의 장비라든지 좀 있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옵션들이 쉐보레 차에는 보통은 없다 보니까 옵션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장재 같은 경우도 솔직히 트랙스는 엔트리급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범벅입니다.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다 플라스틱이야.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미국 차들 보면은 이제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트랙스 같은 경우는 미국 차량에 엠블럼을 달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국내에서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토홀드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사항인 옵션들은 있기는 있지만 뭐랄까 이제 동급 소형 SUV들하고 비교하면은 살짝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파워트레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트랙스는 3기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차량들은 이제 4기통 엔진이 가장 많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뭐 괜찮다 싶으면 6기통, 그리고 고성능하면 8기통 그 정도가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3기통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실린더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경차처럼. 경차도 보통 이제 3기통 엔진을 사용을 하죠.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경차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터보차저가 달려 있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쉐보레에서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사이즈도 이제 1.2L 엔진이에요. 1200cc. 그러니까 용량도 조그맣고 3기통이라서 얘 뭐 못 달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달리면 다운사이징 엔진 치고는 출력은 그래도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얘가 차량이 작고 가볍다 보니까 툭툭 잘 치고 나가지고 1.2 엔진이 이 차량을 끌어올리기에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본편 시승기를 거의 고속주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는데 출력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동급 소형 SUV들 보면은 뭐 셀토스라든지 코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르카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티볼리 정도가 있겠죠. 그런 차량들은 다 4기통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4륜 추가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2열 방식이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2열 옵션 같은 경우도 되게 부실하거든요. 뭐가 없어요. 에어벤트 빼고는 뭔가 편의 옵션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열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26년식의 트랙스를 며칠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 중에 하나가 차가 작고 가벼운데 그래도 주행감은 의외로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차가 보통은 작고 가벼우면은 좀 불안정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막 강풍 부는 날은 막 차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야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걱정이 들 때도 있는데, 트랙스는 공차 중량이 1.3톤입니다. 가볍죠.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중에 두 번째는 좀 이것도 주행감에 관한 건데 기본기가 좀 충실한 그런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라는 게 상향 평준화가 되었어요. 진짜 과거 막 20년 전만 하더라도 막 진짜 잘 못 만든 차들 되게 많았거든요. 마감 막 진짜 막 대충 해놓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자동차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작은 세그먼트든 뭐 중간 세그먼트든 뭐 대형이든 간에 어느 정도 기본빵이라고 하는 그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계속 이제 신형을 만들어 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디서 좀 차이를 많이 나타내냐면은 주행보조 기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옵션, 뭐 편의 옵션, 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통은 좀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랄까,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에요. 남들이 요즘 신경 쓰는 그 방향성보다는 뭔가 이제 기본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그거 있잖아요. 막 50년 전통의 돼지국밥집 막 이런 거. 그런 집 가면은 인테리어도 약간 뭐 지저분해일 수도 있고, 뭔가 여기 맛있을까? 뭔가 의아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진 집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음식을 시켜갖고 딱 나와서 먹는 거 보면, 야,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거다. 이게 인증받는 맛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맛집들이 많은데 트랙스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쉐보레는 실제적으로 긴 역사를 가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쉐보레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잘 풀어서 이거를 주행감에 녹여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 중에 세 번째는 그래도 뭐 약간 독특해 보이는 디자인? 지금에서야 트랙스가 좀 인기가 한물 꺾이긴 했지만 23년도 당시에 이제 쉐보레의 트랙스가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그때 뭐 쉐보레 역사상 단시간에 가장 높은 판매율을 차지한 차종이었거든요. 그만큼 그때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그때도 차가 비싸긴 했거든요. 한 3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에 출시가 되었어요. 차량이. 아니 신차인데 2천만 원짜리 차 없었거든요. 진짜 없어요. 솔직히 요즘 경차도 다 2천만 원 넘잖아요. 옵션 좀 추가하다 보면은. 근데 얘는 경차도 아니고 소형급인데 심지어 신차인데 2천만 원이야. 그리고 디자인도 뭔가 신선하고 예뻐. 그러다 보니까 출시 초반에는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제 길에서 트랙스 많이 보이잖아요. 볼 때마다 야, 디자인 하나는 진짜 잘 뽑아냈다. 정말 디자인은 잘 해놨다. 그런 생각이 드는 차종입니다. 실제로 보더라도 예뻐요. 제가 며칠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이 이렇게 되고 이제 반대로 보다 단점을 얘기할 차례다. 그래서 단점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승차감을 꼽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고속 직진 안전성을 좋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주행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나긋나긋하고 컴포트한 하체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아예 없진 않지만 동급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살짝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포장된 도로는 상관없지만 요즘 이제 또 도로가 좀 안 좋은 데가 많거든요. 어디 막 깨져 있고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금가 있고 울퉁불퉁하고 공사를 뭐 대충 해가지고 노면이 아주 이게 오프로드야. 그런 곳을 갔을 때는 진짜 좀 약간 디스코 팡팡 탄 것 같아요. 디스코 팡팡. 네, 그래서 막 심심할 겨를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비를 꼽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액티브 트림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리터당 12km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12km 진짜 잘 나와야 12km인 거고 보통은 10km에서 11km 그 정도의 연비가 나옵니다. 트랙스가 연비가 왜 안 나오냐면 일단 이제 기통수가 3기통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출력을 좀 잘 뽑기 위해서 세팅을 해 놓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은 RPM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똑같은 밸런스로 갈 때 이렇게 돌아갈 때 얘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작고 가벼우면 보통은 연비가 잘 나와야 되는데 트랙스는 기통수와 출력 때문에 좀 연비가 아쉽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디자인 예쁘다고 했잖아요, 장점에서. 근데 세 번째 단점은 디자인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랙스 같은 경우는 분명 B 세그먼트 소형급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경차로 또 아시더라고요. 트랙스 경차 아닙니다. 경차 혜택 못 받아요. 실제로 재원상으로는 남들보다 전장도 조금 길고 휠베이스도 긴 편에 속하긴 하지만 이제 외관상에서 봤을 때 좀 차체가 작아 보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좀 차를 잘 모르시는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경차로 아시더라고요. 경차구역에 주차하라고. 경차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별도로 없다는 거. 없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리고 디자인도 뭐랄까 좀 너무 투박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과거 쉐보레 차들 타다가 현재 출시되고 있는 차들 타면 또 이제 장족의 발전이긴 한데 뭔가 쉐보레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우직하고 약간 올드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인테리어랄까?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를 보면은 차량을 제어하거나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항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이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부분적으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영하 3도,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로 예상됩니다.
이게 차량 자체적인 음성인식 시스템이 아니고 제가 지금 폰 프로젝션을 연결해 둔 상태이거든요. 애플 카플레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리가 말해준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제가 폰 프로젝션을 왜 연결을 해놨냐면은 트랙스는 기본적인 내비가 없습니다. 길찾기를 하려면은 무조건적으로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 봐요. 없으니까요. 어차피 지금 신호 걸렸기 때문에 그럼 폰 프로젝션을 꺼봐야 되겠다. 끄고 한번 음성인식을 써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대박! 제가 블루투스를 꺼놨더니 와, 음성인식 자체가 안 되네. 제가 이 버튼을 누르니까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휴대폰을 연결하세요. 블루투스, US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연결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인 거네요. 아니, 공조 시스템도 안 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까? 버튼? 물어볼 수가 없네.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핸드폰 연결하라 라고 뜹니다. 그렇군. 근데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럼 그런 분들은 내비도 못 보고 차량의 기능도 쓰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요즘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 보면은 SDB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포테인먼트 하나로 막 차량 제어는 물론이고 막 별의별 걸 다 해줘요. 그냥 차가 약간 챗GPT야. 그 정도로 요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데, 진짜 이 미국 차들은 진짜 뚝심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목을 들어가면은 뭐 라디오 정도 볼 수가 있고, 뭘 하든 간에 핸드폰을 연결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뭐 연비창? 뭐 그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해가 빨리 떨어져가지고 퇴근할 때 항상 어둡거든요. 그래서 제가 룸램프를 켜고 항상 퇴근길을 촬영을 하는데, 트랙스 같은 경우는 룸램프가 그 백열전구 있잖아요. 그 노란등, 호박등이 달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란등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할머니 댁을 가면은, 지금은 아닌데 그 옛날 당시에는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고 화장실은 밖에 나가야 되는 구조. 그래서 진짜 막 낮에는 조금 덜한데 밤에 이제 막 뭔가 쉬나 응가가 마려울 수 있잖아요. 그때 화장실을 가면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저 애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문을 딱 열면은 조명이 딱 요 색깔이었거든요. 백열전구가 뭔가 떨어질 듯 말 듯 달랑달랑하게 천장에 붙어 있고, 푸세식이다 보니까 막 찌렁내랑 막 진짜 막 똥내 장난 아니고 되게 무서웠던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이 색깔의 조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무튼 이 호박등 요것도 좀 뭐랄까, 요즘 최신 차량들에 비하면은 살짝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이제 운전을 좋아하고 드라이브 가는 것도 좋아하고 또 주행감을 중요시 여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괜찮은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시 초반에는 뭐 기본 트림인가 그게 뭐 아예 출고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동급 경쟁차들하고 비교하면은 가격 경쟁력도 괜찮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내년 27년도쯤에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된다라는 카더라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기능, 뭐 옵션 추가가 되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연식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기도 했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신차를 누리려면은 트랙스 괜찮은 선택지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차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제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죠. 이제 막 취업을 해가지고 돈 번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차를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더라 하더라도 이제 좀 감가가 많이 진행이 된 중고차, 그런 차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